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은 지금 행정부 대통령 대선 캠페인 군 지도부가 크게 흔들리는데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대통령의 트윗으로 주저앉았던 주식시장이 대통령의 트윗으로 살아났습니다. 선거가 끝나기 전에 경기부양책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트윗했던 대통령은 몇 시간 뒤에 반대의 트윗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코스를 바꿔 강해진 백신 승인 규정을 허락한 뒤에도 대통령은 식품의약국장을 비난하는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좌진조차 코비드 약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력을 잃은 게 아니냐고 말합니다. 부통령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열릴 토론회에서 유리 칸막이 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동의했습니다. 오늘 열릴 부통령 토론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위기와 기회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무시한 채 모임을 주도한 알칸소 공화당 카운티 의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습니다. 반이민 정책 설계사 스티븐 밀러 백악관 자문도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마크 밀러 합참 의장 등 국방부 리더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돼 격리 중입니다. 전 공화당 CIA 국장 마이클 헤이든이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동시에 인종차별 시스템도 고칠 수 있다면서 단합을 말합니다. 조기 투표율은 2016년에 비해 50배 이상 높습니다. 27주일 이상 일자리를 잃은 장기 실업자가 9월에 약 32% 늘어났습니다. 푸드뱅크는 배분할 식품이 곧 모자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페이스북이 피자 게이트 등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려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룹 큐아난의 모든 어카운트를 삭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 며칠 사이의 트윗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도 백악관 그 안에서조차 이해하기 힘든 지금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트윗으로 본 지금 대통령의 상태 그리고 그 같은 트윗이 미국의 경기부양책을 결정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백악관, 의회에 이어서 국방부도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습니다. 그러자 공화당의 그 많은 전현직 그 중요 임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더욱 조 바이든과 설령 정책이 달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후에 대통령이 트윗에서 내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낸시 펠로시와 더 이상 협상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 라는 트윗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언론이 거기까지만 팔로우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은 또다시 앞에 했었던 트윗과 반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트윗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선물시장이 크게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첫 번째 그 트윗은 미치 맥코넬이 딜레이하면 안 된다. 왜 경기부양책을 뒤로 하느냐 하면은 경기부양책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대선에 연방대법관을 이제 인준을 받아서 그것으로 표를 모으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미 코니 베렛 이 지명 인준에 최선을 다해야지 되고 경제는 잘 돼가고 있다. 주식시장도
기록적이지 않느냐. 일자리 실업률 점점점점 다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같은 트윗을 했습니다. 트윗을 하고 주식시장은 문을 닫았는데도 이제 그 뒷거래에서 장 마감 이후의 거래에서 마구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트윗을 했었던 시간이 11시 48분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몇 시간 지나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죠. 처음에 트윗할 때는 낸시 펠로시가 지금 2조 4천억 달러를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상관도 없는 쓸 그 범죄 많은 민주당에게 그 돈을 배분하려고 한다. 우리는 1조 6천억 달러를 제안을 했다. 민주당이 협상할 뜻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꼬꾸라지면서 대통령이 이상하다. 경제가 지금까지는 바이든 후보보다 앞서가거나 비슷한 유일한 이슈인데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끌어내리려고 하는가 하는 코멘트도 많이 나왔고, 공화당 가운데서도 유권자들도 싫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업수당 아무리 일을 하려고 일자리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아이는 기저귀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자리가 있는데도 실업수당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미 그것이 끊겼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도 싫어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결국은 낸시 펠로시에게 선물을 주네 라고 얘기를 했고,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치료를 받더니 치료약에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꼭 낸시 펠로시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급기야는 이제 그 대학교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도 중국계인 것 같은데요. 라스트 네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펠로시에게 선물을 주는 것 아니야? 하니까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컴퓨터가 움직이질 않고 있네요. 네, 또 움직입니다. 컴퓨터도 요즘에 이상해요. 또다시 트윗한 것은 항공업계를 도와야지 된다. 즉시 항공업계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고 또 1,350억 달러 스몰 비즈니스를 돕는 안을 승인을 해야지 된다. 의회에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몇 시간 전에는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주겠다고 트윗을 하고는 몇 시간 뒤에 의회에서 빨리 합의를 해라. 그러면 내가 즉시 서명을 하겠다.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이 나온 뒤에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도 뭐 며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을 빨리 개발을 하라고 하고 실제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CEO에게 직접 전화도 걸었다고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식품의약국이 그렇게 성급하게 할 것 같지도 않고, 또 모더나 같은 그 회사에서도 어제는 그 파이저사에서도 지금 임상 마지막 단계인 3단계를 실험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우리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 충분히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악관도 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식품의약국이 조금 그 백신 승인을 해주는데 까다로운 규정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백신을 맞고 2개월을 기다리고 또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승인을 한 것은 대통령이 하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저녁에 다시 그 트윗을 해서 어제 밤에도 그 스티븐 한 그 식품의약국장이 선거 전에 이 백신이 나오기 어렵게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한 백신 규정을 제약회사에서도 이거 안전하게 해야지 된다 하니까 제약회사들도 분위기를 지금 읽은 것 같습니다. 선거 분위기를. 그렇게 이제 트윗을 다시 했고, 그 뒤에도 힐러리 클린턴 러시아에 관한 트윗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팍스도 여기 대통령 이제 마지막 장단을 맞춰줍니다. 팍스가 앞으로 이제 4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어제는 이 러시아 이런 것 뭐 다시 또 뭐 힐러리 클린턴 뭐 버락 오바마 기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들은 뭐 당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워낙에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요 며칠 트윗과 병원에 들어가서 다시 병원을 나온다던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대통령에게 비정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비정상적이다. 뭐 미셸 골드버그 칼럼니스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낸시 펠로시 스테로이드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만 유토피아 같은 그런 기분도 줄 수 있고 아무튼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에너지가 많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호흡을 좀 하기 곤란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고 지금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군 관계자들이 합참의장은 물론이고요. 뭐 여러 군의 군 사령관들이 있잖아요. 해병대 그 사령관만 빼고는 전부 지금 격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백악관에서 옮았는지는 모르지만 백악관에 다녀오고 나서 그 해안 경비대의 세컨맨입니다. 부사령관인 찰스 레이 제독이 백악관에 다녀오고 나서 국방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은 노출된 거죠. 양성 반응이 나왔던지 나오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지금 한 사람만 해병대 사령관을 빼고는 이 사람은 이제 지난주에 여러 번 네거티브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지금 격리하고 있습니다. 핵가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참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백악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에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대통령 자문. 이 사람은 대통령 연설문도 쓰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산타모니카 하이스쿨 나왔어요. 지금 이제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사람인데 주이시고요. 너무나 혹독한 이민 정책 같은 것을 반이민 정책을 쓰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제 그 어린 집안의 그 스타, 공화당의 스타를 버려버린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밀러가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닷새 동안 격리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은 양성 반응이 아니었는데 음성이었는데 어제 발표를 하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티븐 밀러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의 와이프는 양성 반응을 나와서 치료받고 나와서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타주에서 오늘 저녁에 솔트레이크에서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는데 비서실장이 부통령 후보 토론을 준비 안 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다 5월 달에 감염돼서 치료됐다고는 하지만 조금 이렇게 부딪히기를 꺼려하는 워낙에 지금 그 중요한 부통령 후보가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백악관은 발표를 하지 않았지 아름아름 또 함께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의 뭐 펜도 가져다 주고 페이퍼도 가져다 주는 바디맨도 양성 반응이라고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그 바디맨도 백악관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과 결혼을 한 남자입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군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적어도 어제 오후까지 123명 이상의 보좌관이 감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좌관이 감염이 됐으면 지금 과연 정치인들 가운데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 3명만 감염됐겠는가 발표를 하지 않거나 테스트를 하지 않거나 그래서 그렇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워싱턴은 총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도가니로 들어갔다고 봐도 뭐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은 대통령은 회복 중이다. 특히 이제 그 40살의 젊은 주치의를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집무실로 지금 거의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집무실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료진들도 완전히 그 대통령이 이렇다 깨끗하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최후의 순간에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충성을 강요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요 백악관에 돌아와서도 숨쉬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어제 말씀드린 뭐 요리사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 엔지니어, 빨래하는 사람, 1층 담당, 2층 담당 약 90명 중에서 90명이 지금 다 나올 수는 없겠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완전히 뭐 우주복처럼 입고
뭐 가글도 하고 대통령이 하지 말라 하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죠. 가글도 쓰고 마스크 쓰고 가운 입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BBC 방송의 기자가 아주 심플한 질문이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가 음성 반응이었는가? 9월 26일 이전에는 음성이었는가? 9월 29일 이전에는 음성이었는가? 하루는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이제 발표하면서 막 축하했던 때고 하루는 조 바이든과 토론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뭐 추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된지도 알 수 있는데 그걸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주치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날마다 테스트하지 않았다. 이것도 말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날마다 테스트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원하면 테스트는 한다. 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 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일반 회사에서 감염돼도 그 회사 소독하고 문 못 엽니다. 문 닫고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회사에 못 나옵니다. 격리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2주일 이상.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바이러스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다 약을 투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을 다니니까 백악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시중을 두는 사람들은 흑인이나 라티노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대대로 일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신원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많이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공무원입니다. 다만 이분들은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을 모신다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리고 입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이어야지 되고요. 정말 본인의 생명 앞에서는 너무 힘든데 일을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모기지 페이먼트도 해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예일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 며칠의 트윗과 행위를 보면은 예일대학교 교수의 얘기예요. 라스네임이 리드인데요. 저는 얼굴도 봤는데 예일대학교의 브래들리 그 심리학자 지난번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초기부터 뭐 비슷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히나 그 스테로이드를 투여받고 있으니까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스테로이드는 가짜 무드를 주잖아요. 가짜 기운을 주고 그래서 그 같은 가짜 기운이 에너지가 유토피아적인 망상심 이런 것들을 높여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정신병동에 가둬야지 되는 사람 그 카테고리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래들리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조지 코네이 캘리언 코네이 지난달에 백악관을 이제 그만뒀죠. 대통령의 아주 그 충복이었었던 여론조사 전문가에서 자문으로 뛰어올랐던 그 캘리언 코네이의 남편인 조지 코네이가 미국식으로 말하면 참 재밌는데요. DDD 플러스다. 지금 대통령의 행위는 세 가지 플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란, 좌절, 덱사메사손이 바로 그 스테로이드니까요. 해서 교란이라는 것도 D자로 시작되잖아요. arrangement가 아니라 derangement고 그 좌절하고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desperation, 덱사메사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화당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토론회와 함께요.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잠시 뒤에 시간이 되면은 두 가지 이제 비디오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해서요. 먼저 브리핑부터 해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그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그리고 현재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토론 사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굉장히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1대1 정치 토론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려지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정치인 되기 전에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라디오 진행자였습니다. 보수적인 라디오 진행자. 그래서 보수적인 그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어필을 하는 것이고요. 두 사람이 오늘 그 토론을 할 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6시인데 8년 전에 버락 오바마라는 그 어떠한 그 정치 신인을 조 바이든이라는 백인 노련한 남자가 도와서 자신은 부통령이 되고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오바마를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미국에서 최초의 대통령을 만든 그것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오늘 저녁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해내야지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건강 문제가 얘기가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뭐 조치를 취한 것.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와서 그렇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 위원장 총 헤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을 하고 할 때 아니 왜 헤드가 있는데 괜히 대통령이 그 나서서 그러지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쩜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화당 사람들이 내버려 뒀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곤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를 좋게 하면서도 자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헤드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피하게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일을 다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여자고 흑인이라는 그런 사실은 그게 약점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너무 강하게 하면 여자가 왜 설쳐돼?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너무 또 약하게 하면은 여자는 어쩔 수 없어. 더군다나 조 바이든 후보는 나이도 많고 언제 대통령을 만약에 불의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상태고 나이도 바이든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 많이 잡아서 생일 차이 날짜까지 계산하면 거의 4살, 거의 4살은 아니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쩌면 예상했었던 것보다 빨리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는 이래도 저래도 그 수위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12피트 이것도 아마 대통령과 그 부통령 후보 사이에 뭐가 차별이 있는지 어쩐지 왜냐하면 선거 토론위원회는 초당적인 토론위원회로 똑같은데 대통령 때는 13피트를 했는데 13피트 하고 나서 대통령이 감염됐고 그 부통령은 대통령과 뭐 감염됐다는 발표하기 전에 뭐 이틀 전에도 만났고 했는데 그러면 피트를 똑같이 해주던가 더 넓혀야 될 것 같은데 12피트라고 하고요. 유리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이런 유리 칸막이 하는 것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이 어제까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하고 싶은 사람이나 하라고 했는데 정작 해야 될 사람은 지금 공화당 측이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많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해서 하고 싶으면 너나 하시오 이랬는데 이게 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토론위원회가 있어요. 토론위원회는 초당적인 위원회고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합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통령도 부통령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토론을 더 일찍 더 많이 해야지 돼 했는데도 꿈쩍 안 했잖아요. 토론위원회가 이미 이렇게 가림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할 수 없이 부통령 관계자들도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마음이 바뀌는데 부통령까지 마음이 바뀌고 나면은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카멜라 해리스의 대변인이 마스크 전쟁을 하더니 이제는 이 장벽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쉴드 전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후보는
어제 조용히 펜실베니아에서 게티스버그에서 다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조용히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이미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로만 보면 여론조사가 맞다면 그곳을 접수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쪽에 가서 미국의 초당적인 정신을 다시 얘기를 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무슨 뭐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저와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좋게 살고 있습니까? 정상이 아닌 채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태, 너무 많은 할 일, 밝은 미래도 있는데 분노와 분열이 가득한 난파선을 계속 끌고 가시겠습니까? 저요, 법과 질서 믿고 그리고 경찰 기금 없앤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경찰 기금을 없애는 것에 반대를 했어요. 조 바이든과 낸시 펠로시는.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은 찬성을 했을지언정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분명히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인종차별도 없앨 수 있습니다. 상식과 공통 분모 안에서 사는 미국의 삶을 다시 갖고 오십시다 하면서 마스크 쓰는 건 정치 행위가 아니고 거리 두는 것은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는 과학의 추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쿡 리포트가 얘기한 거 보니까요. 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 의원이 다시 또 그 토스업 스테이트가 됐습니다. 원래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단단한 공화당이었죠. 지난번 선거에서 린지 그레이엄이 10포인트 차이로 이겼으니까요. 그러다가 민주당 그 도전자가 돈을 많이 모으고 막 도전을 해와서 토스업이 됐는데 그리고는 대통령이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고 나서 조금 올라가서 공화당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하다가 다시 또 대통령이 양성 반응 나오고 좀 그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행동.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지지자들한테 손은 들 수도 있지. 경호원들 뭐 이렇게 뭐 언제 경호원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경호원들 뭐 감염이 뭐가 어떻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지언정 그러나 일반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경호원들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론 때문에 지금 린지 그레이엄 그 지지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가능하면 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들려드릴 텐데 마이클 헤이든이라는 조지 부시 대통령 때의 CIA 국장이었고 그 전에 40년 동안 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국장도 했는데 이분이 2018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심장마비가 왔는데 그 뒤에 이제 심장마비 오면은 가장 큰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말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실어증 같은 것이 걸렸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께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이에요. 정보는 진실이 중요한데 정보국장이었으니까요. 트럼프는 사실 진실 상관 안 하고 전문가 안 믿고 미국 연방수사국은 지금 백인 민족주의가 위험하다고 결론 내리고 방지해야 된다고 믿지만 대통령은 그러길 원치 않습니다. 내가 믿기에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년의 군에 그 몸을 담고 나서 보니까 동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그 동맹과의 관계가 얼마나 깨졌는지 모르고 재선되면 많은 미국의 동맹은 완전히 미국을 떠나서 미국은 그야말로 큰 혼돈, 혼자인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나 역시 민주당 후보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라입니다.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조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게 전 CIA 국장이 한 얘기입니다. 조금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앞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CIA 국장이었다 이런 얘기 등이요. 그리고 지금은 I'm Mike Hayden. I was the former director of the CIA and NSA. If there's another term for President Trump,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America.
Truth is really important, but especially in intelligence. President Trump doesn't care about facts. President Trump doesn't care about the truth. He doesn't listen to his experts. The FBI says white nationalism is a real problem, and the FBI wants to do something about it, but the president doesn't want to talk about that. He doesn't keep the country safe. It's unbelievable. I was 40 years in the military, okay? Alliances are wonderful. Alliances are win-win. And now I don't know what's happening to our alliances. I mean it. If Trump gives another term, I think many alliances will be gone and America will be alone. And that's a real problem. I absolutely disagree with some of Biden's policies. But that's not important. What's important is the United States, and I'm supporting Joe Biden. Biden is a good man. Donald Trump is not. 네, 지금 이 비디오가 Republican Voters Against Trump, 공화당인데 트럼프에 반대하는 유권자들 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가 역시 그 공화당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위험하다는, 나라가 너무나 위험해질 거다 하는 링컨 프로젝트가 어떤 그 비디오를 내놨냐면요. 에비타에 비교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Don't cry for me,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요, 나는 당신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뭐 굉장히 풍자적인, 그러면서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이토록 그 강했던 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4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 효과가 있을지. 화면은 뭐 백악관 보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 쓰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1층으로 가지 않고 트루먼 발코니로, 화이트하우스 스태퍼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감염시킬 겁니다. 내 트위터, 나의 그 존재 자체의 아주 이상한 존재 자체, 나는 약속을 깰 겁니다. 아주 거짓말도 그동안 많이 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안 쓰고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게 내가 한 이상한 일의 다 아닙니다. 비밀경호원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내 코비드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조이라이드, 바로 백악관 병원 밖에서 나와서 자동차 행렬한 것이요. I broke, 나는 내 약속 어겼습니다. The Lincoln Project is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is advertising. 맨 마지막에 기침한 것, 그것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 걸리고 병원에서나 백악관에 돌아와서 숨쉬기 힘들고 좀 기침하는 모습이 있고 하는 것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아마 지금부터 4주일이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아니라 굉장한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상당히 힘든 그런 그 무드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장기 실업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회복과 다 연관이 있으니까요. 27주일 이상을 이제 장기 실업자로 구분을 하는데, 일자리를 잃은 지 그만큼 되면은요, 9월 달에 8월 달보다 32.5%가 늘어났습니다. 24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15주일에서 26주일 그 실업자는 지금 49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일자리가 없으면
이제 재고용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장기 실업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지 될 일이 경기부양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가서 했었던 일이 경기부양책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팬데믹이 잡혀도 전에 있었던 일자리가 다 있지는 않고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 돼 가는데 한 400만 개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포린 팔러시를 보니까 포린 팔러시는 다시 대대적인 셧다운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에 기고문도 실었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어제 작게도 안 되고 크게 의회에서 돈을 써서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있고 나서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하고 협상하지 말라고 했어. 트윗했다가 주식시장 내려가니까 아니야 의회에서 빨리 뭐 지금 하면은 그러면 내가 금방 뭐 서명하겠어? 라고 한 것인데 대통령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방송하고 나가면은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금방.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 때 항상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이어지는 거죠. 아침 뉴스가 있고 제가 있고 또 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도 긴급한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11시 뭐 정오 뉴스 오후의 뉴스 이런 형태로 저희 라디오 서울과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번에 놓치는 뉴스 없이 좀 안전하게 선거를 치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드뱅크는요. 한 번도 저는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저 푸드뱅크에서요. 몇 시간씩 줄 서는 것이 이제 이력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야말로 이게 미국이잖아요. 홈리스 피플인 엄마가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홈리스 피플이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다. 지금 홈리스 피플 엄마가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일자리가 생겨서 일자리를 찾아야지 되는지 뭐 이 사정에 따라서 혼돈하고 있다. 홈리스가 이제는 그냥 뭐 아주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과거에 정상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요. 홈리스 피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없어지면 홈리스 피플인 거예요. 그래서 푸드뱅크가 너무너무 밀려서 지금 보면은 200군데가 넘는 푸드뱅커를 대상으로 쭉 조사를 그랬더니 4,600만 명 이상이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데 식품을 8월 말에 미국 성인의 10%가 2,230만 명 정도가 충분한 음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 달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세이브해둔 것이 있어서 갔을 텐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뭐 음식으로 파운드로 따지면 100억 파운드 정도가 모자란대요. 그렇다고 하니까 구세군 여러분들 보셨어요. 구세군이 일찌감치 기금 모금을 하거든요. 이것도 할러데이 12월은 아직 멀리 있지만 12월에 대한 할러데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그런 할러데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고 이 내용을 안 전해드렸었네요. 짧게 전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알칸소의 카운티 이름이 크레이그 헤드라는 카운티의 공화당 위원회 의장이 스티븐 파머라는 의장이었는데 이분이 공화당 선거 기금 모금을 본인이 주도해서 하고 그리고 그때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하지 않았고 감염이 돼서 몇 주일 동안 아프다가 결국은 어제 숨졌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뭐 노벨상 얘기도 조금 전해드리겠고 페이스북도 간단히 여기에 붙여버리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결국은 큐아난의 모든 큐아난 그룹의 페이지를 전부 삭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룹들 뭐 프로파일까지 1,5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고 그룹은 뭐 수없이 많겠죠. 개개인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페이스북은 큐아난이 군사적인 소셜 무브먼트처럼 테러를 한다. 가짜로. 가장 대단한 가짜가 엘리트와 민주당 그룹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 하는 피자 게이트라는 것이요. 그런 가짜 뉴스를 수없이 퍼뜨려서
이게 아니다 하는데 여름부터 QAnon을 조금 그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어카운트를 빼버리는데 페이스북의 위험한 조직 제거 전담반이 맡아서 한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노벨 화학상은 2명 여자예요. 한 분은 뉴스 버클리 그리고 또 한 분은 영국 프랑스 분이군요. 임마누엘 샤팽띠에라는 프랑스 이 두 분이 결국은 지놈 에디트하는 거. 이게 우리는 무엇에 좋은 것만 알면 되잖아요. 병을 치료하는데 새로운 암 치료, 유전병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동물, 식물, 또 미생물의 유전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편집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요. 그래서 생활과학의 혁명이죠. 그런데 두 분 다 여자분이라서 여자분들이 노벨상 받으면서 하시는 얘기 있죠. 어제 물리학상 수상자와 똑같은 얘기했고 지금 400만 명이 조기 투표에 이미 참여를 해서 2016년에 7만 5천 명이었어요. 이때쯤 50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주도한 United States Election Project라는 자료인데 이 자료가 University of Florida의 교수가 알아서 하거든요. 마이클 맥도널드라는 교수인데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 마음을 오래전에 정한 것 같고 대체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우편투표 신청을 240만 명 했고 공화당이 170만 명 했는데 민주당이 수거된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민주당이 우편투표를 워낙 많이 신청을 하니까 돌아온 표가 민주당 표가 많고 나중에 봐야지 된다고 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여러 가지에서 좀 유리하게 보이는 고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 있는 고지가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102살 되신 분께서요. 시카고 은퇴하신 선생님이 다 방어복 이런 거 하고 조기 투표하셨어요. 드롭박스에 넣으셨어요. 누가 못하겠어요. 투표. 그분도 하셨는데. 강희신이었습니다.